오래된 정원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한때는 해마다 손이 모자랄 만큼 열매를 내주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가지는 앙상해지고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앞을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지만 나무는 압니다. 이제 저 나무는 베어질 차례라는 것을. 혹시 요즘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하루가 통째로 비어 있는 것 같은 기분.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사람이 아닐까.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쓸모없다는 느낌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조금씩 스며듭니다. 지갑 속 명함이 쓸 일이 없어지고, 종일 울리던 전화가 하루 종일 조용하고, 내가 앉던 자리에 이제 다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누가 모질게 굴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세상이 나를 빼놓고도 잘 굴러갈 뿐입니다. 그게 이상하게 더 아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져요. 나는 이제 무엇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질문을 2000년 전에 똑같이 붙들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키케로. 그는 한때 로마 최고의 연설가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원로원이 움직였고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예순이 넘자 모든 것이 그를 비껴갑니다.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젊은 권력자들은 그를 한물간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사랑하던 딸 툴리아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자리도 영향력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그는 시골 별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는 완전히 쓸모를 다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때 그가 붓을 들어 쓴 책이 노년에 관하여 였습니다. 그 책에서 키케로는 사람들이 노년을 미워하는 이유를 하나씩 꺼내 반박합니다. 첫 번째, 노년은 우리를 큰 일에서 물러나게 한다. 키케로는 대묻습니다. 큰 일이란 몸의 힘이나 날쌘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다. 그것은 판단과 신중함과 오래 헤아려 본 사례로 이루어진다. 노년은 그것을 빼앗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워준다. 그러면서 그는 배 한 척을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젊은 선원들은 돛대에 오르고 가판을 대달리고 힘껏 노를 젓습니다. 그동안 늙은 키자비는 그저 뒤에 조용히 앉아 키를 잡고 있을 뿐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배가 어디로 갈지는 오직 그가 정합니다. 키케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묘목은 아주 작았고 열매가 열리려면 수십 년은 걸릴 나무였어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열매는 어차피 못 보실 텐데 왜 심으십니까? 노인은 흙 묻은 손을 털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이 밭에는 이미 나무가 있었네. 누군가, 내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심어둔 것이지. 나는 지금 그 빚을 갚고 있는 걸세.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쓸모의 방향이 바뀐 것뿐이에요. 받는 자리에서 물려주는 자리로.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자꾸 스스로를 쓸모로 재려고 할까요? 쓸모라는 말은 쓰다에서 나왔어요. 쓸 수 있는 것, 쓰일 만한데. 원래 그건 망치와 같은 연장에게 하던 말이에요. 그리고 연장은 제 일을 못하는 날 헛강 구석에 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어느새 자기 자신에게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연장이 아니에요. 누구도 쓰이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의 에피쿠로스는 그 말에서 일찌감치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광장도 관직도 마다하고 도시 외곽에 작은 정원 하나를 얻습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빵을 나눠 먹으며 늙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군.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빵과 물만 있다면 나는 신들과도 행복을 겨루겠다. 그가 말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적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으로 망치지 말라. 지금 네가 가진 그것도 한때는 그저 바라기만 하던 것이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오늘 아침에 국 한 그릇, 창으로 드는 한 병의 볕. 젊은 날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게 바로 이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몽테뉴는 38에 세상 일을 접고 탑속 서재로 들어갑니다. 남들이 한창 출세할 나이에 그는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죠. 거기서 그는 평생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수상록을 씁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높은 왕좌에 앉아 있어도 사람은 결국 제 엉덩이로 앉을 뿐이다. 직함이 높든 낮든 자리가 있든 없든 거기에 앉아 있는 건 언제나 그냥 나라는 한 사람이에요. 자리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잠시 그 자리를 빌려 앉았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증명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증명하는 순간 또 다음 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무언가 하나를 남겨보세요. 안부전화 한 통, 손주에게 들려주는 옛 이야기 하나, 오래 미뤄둔 편지 한 장.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들은 대개 그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엔 밥 한 그릇을 아주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가 말한 신들과 겨룰 만한 행복이니까요. 쓸모 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서 이미 충분한 겁니다. 처음에 그 정원으로 다시 가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오래된 나무. 사람들은 그 나무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름이 오자 사람들이 하나둘 그 아래로 모여듭니다. 땀을 식히고 숨을 고르고 잠시 앉았다 갑니다. 그 나무는 열매 대신 그늘을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늘은 소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값을 매길 수도 없어요. 그저 거기 있어줄 뿐입니다. 당신도 그런 나무가 되어가는 중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열매가 아니라 그늘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다시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